우리나라 배달 음식의 대표 주자이자 서민들의 단골 메뉴인 짜장면.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한결같이 사랑받는 짜장면은 하루 평균 700만 그릇이나 팔릴 정도죠. 짜장면은 최고의 별미예요. 별미 중에 별미. 짜장면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 100대 민족문화 상징의 반열에 오른 짜장면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짜장면 박물관인데요. 짜장면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도시에 이렇게 짜장면의 문화사적 변천을 보여주는 박물관을 세웠다는 게 130여 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고 친숙한 맛 덕분에 지금은 국민 음식으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짜장면. 그 짜장면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짜장면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 안내합니다. 짜장면이라는 이름을 맨 처음으로 사용했던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나라 짜장면의 발상지인 인천 차이나타운. 이렇게 짜장면집이 즐비한 인천 차이나타운이 최근 화교 정착의 역사와 스토리를 입혀 역사 테마 거리로 조성되고 있는데요. 그 인천 차이나타운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최초의 짜장면 테마 박물관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짜장면 박물관. 무더위를 식히며 이색 관람을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은 관람객들로 붐볐는데요. 짜장면 박물관은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젊은 층에게는 근대 음식 문화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곳입니다. 알고 보니 중국인이 지은 요리집이었던 옛날 공화춘이 박물관으로 재탄생한 건데요. 처음엔 무역상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던 곳으로 이용됐던 공화춘. 그러다가 중화요리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대형 연회장을 갖춘 유명한 중국 요리집으로 변모해 1980년대까지 그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렇다면 공화춘이 어떻게 지금의 짜장면 박물관으로 변신한 걸까요? 짜장면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들어왔던 지역이 인천이었고 그 인천에서도 이곳 그 공화춘이었습니다. 그 공화춘의 우희광 선생님이 1907년부터 영업을 하셨다고 전해지는데 공화춘의 의미를 좀 되살려서 문화 콘텐츠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건물을 매입을 해서 구해서 짜장면 박물관으로 만들기로 결정을 했고 한 5, 6년간의 조사 연구를 통해서 2012년도에 짜장면 박물관 개관을 했습니다. 공화춘의 건물을 리모델링한 2층 벽돌 건물. 짜장면 박물관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무엇보다 삼각형 지붕을 맞대어 놓은 서구의 건축 양식인 트러스 구조가 인상적이죠. 중국 산동 지방의 장인이 참여하여 지은 중국식 건물로 외부는 벽돌로 마감하고 입구로 들어서면 공화춘 간판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내부는 이렇게 다양한 문양과 붉은색을 사용하여 화려하게 장식했는데요. 1980년대까지 명성을 날리던 공화춘이 이제는 100년 역사를 지닌 박물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짜장면의 역사 여행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짜장면의 역사는 인천 화교의 역사와 떼려야 뗄 수 없다는데요. 1883년 인천 계양과 더불어
중국 산동에서 건너온 화교들. 그들이 삶은 국수에 춘장과 야채를 얹어 비벼 먹은 고향의 음식 작장면을 우리나라에 소개하면서 짜장면의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은 중국 요리, 짜장면. 그런데 중국 요리가 어떻게 우리 음식 짜장면으로 탄생한 걸까요? 개항지였던 제물포항, 몇몇 산동인들이 호떡집, 교자집 등 쌍값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를 팔기 시작했는데 그 간단한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짜장면이었습니다. 1880년대 인천 부두에서 막노동을 하던 중국 산동성 출신 노동자들이 간편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음식으로 짜장면이 개발된 건데요. 지게를 내려놓고 숯화면을 춘장에 비벼 길바닥에서 먹던 음식. 그것이 짜장면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공화춘에선 숯화로 만들어진 짜장면을 직원들이 손수레로 급히 바닷가로 가져다 팔기도 했다네요. 이곳은 1930년대 공화춘의 접객실을 재현한 공간. 중국 산동에서 건너온 화교들이 즐기던 짜장면은 중화요리가 각광받던 일제강점기에 비로소 음식점의 메뉴로 등장하게 됐는데요. 공화춘에서 수습된 유물을 활용해 접객실 내부를 재현한 이곳에는 짜장면을 즐기는 다양한 인물 모형과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즐기는 짜장면의 새로운 발전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죠. 1940, 50년대 당시 사용했던 식기들도 만날 수 있는데요. 면기부터 중사발, 고량주병, 물컵, 젓가락, 양념병까지 옛날 공화춘 접객실의 상차림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생생한 모형과 유물들로 만나는 짜장면의 역사. 이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한 기분이 어떤가요?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잘 만들었다는 걸 모르고 전에 차이나타운 왔을 때는 되게 바깥 모습이 허름해가지고 안 왔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되게 짜장면들도 실제 같고 동상들도 정말 사람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한 번 더 올 정도로 좋은 것 같아요. 짜장면의 전성시대는 과연 언제일까요? 바로 짜장면이 외식 문화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던 1970년대. 그럼 짜장면은 어떻게 전국적 유행을 탈 수 있었던 걸까요? 당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먼저 캐러멜을 첨가한 독특한 맛으로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요. 중국 춘장에 설탕을 가열해 만든 끈끈한 갈색의 물질인 캐러멜을 혼합했습니다. 물기가 부족했던 작장면에 달콤한 맛을 내는 캐러멜이 첨가된 사자표 춘장이 개발되면서 짜장면은 그 인기를 더하게 되고 오늘날의 짜장면으로 변화된 거죠. 게다가 1970년대 쌀이 부족했던 시절 정부가 밀가루 소비 장려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는데요. 때마침 쏟아져 나온 값싼 밀가루와 짜장 소스의 만남은 모든 한국인이 즐겨 먹는 짜장면이라는 음식을 탄생시키게 된 거죠. 70년대부터 짜장면이 실제 대중들이 많이 먹는 음식이 됐거든요. 이게 그 이전에는 짜장면이 고급 음식이었고 비싸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게 70년대 오면서 뭐 졸업식이나 입학식 같은 주요 행사 때 빠지지 않는 음식이 됐고 또 이후에 배달 음식으로 또 짜장면을 변신을 하면서 누구나 쉽게 언제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됐고 음식 문화의 어떤 큰 전환을 가져온 음식이 또 짜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70년대 산업화에 따른 외식 문화의 확산에 힘입어 짜장면은 국민 음식의 반열에 올랐는데요. 1970년대의 중국 음식점 풍경은 부모 세대에겐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마련이죠. 박물관에선 이렇게 졸업식 후 가족과 함께 짜장면으로 외식하는 모습을 재현해 그 시대상을 재미있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짜장면은 한 그릇의 가격 변화가 국민 물가에 영향을 끼칠 만큼 대중적인 음식으로 통하는데요. 그렇다면 짜장면의 가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1970년대 짜장면 가격은 150원, 1980년대에는 350원으로 오르고 이후 짜장면 가격이 급등해 2000년대엔 3,000원에 이릅니다. 현재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년 동안 약 450배가 올랐죠. 이처럼 짜장면 가격이 많이 오른 것처럼 중국 화교들이 전해준 짜장면 역시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지금 우리가 먹는 짜장면과 실제 중국인이 먹는 짜장면은 사뭇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한 중국집을 찾아갔습니다. 중국식 짜장면을 어떻게 만드는지 자세히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장을 볶는다는 의미의 짜장면. 실제 중국에도 짜장면이라는 음식은 존재하지만 한국의 짜장면과는 모습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식 짜장면과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걸까요? 한국 짜장면은 물기가 많은 반면에 중국 짜장면은 물기가 없고 짠맛이 강하죠. 중국 내에서도 여러 종류의 짜장면이 존재하나 춘장의 짠맛은 모든 짜장면의 기본. 단맛이 나는 한국식 짜장면과는 전혀 다른 맛을 내는데 짠맛 말고도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중국 원래 전통은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향신료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향신료가 뺀 나머지 이제 고기하고 당근이라든가 호박, 그다음에 양파, 양배추식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한국의 짜장면 맛이 달다면 중국의 짜장면은 짠맛이 강하고 중국 특유의 향신료 맛도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의 짜장면은 이렇게 삶아낸 면 위에 춘장, 오이, 당근과 같은 다양한 재료를 곁들인 채 비벼 먹는다고 합니다. 중화 요리의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 기존 짜장에 쓰이는 캐러멜 색소를 쓰는 대신 콩을 주재료로 한 하얀 짜장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춘장의 자극적인 맛을 줄이고 느끼한 맛을 잡았다고 하네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요리로 사랑받고 있는 짜장면. 이렇게 박물관에선 오늘날 우리 문화 속에 깊이 스며 있는 짜장면의 모습과 그 의미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살펴보기 충분한데요.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중요한 소재로 쓰이고 한 에피소드를 그려내고 있는 짜장면. 심지어 연인이 없어 초콜릿이나 사탕을 받지 못한 솔로들이 짜장면을 먹으며 서로를 위로하는 날이죠. 4월 14일 블랙데이가 있을 정도입니다. 짜장면은 대중들의 입맛에 맞게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좀 더 기름진 맛이 느껴지는 간짜장, 돼지고기를 곱게 갈아서 만드는 것이 특징인 유니짜장, 3가지 이상의 해산물이 들어간 삼선짜장까지. 짜장면의 종류뿐만이 아니죠. 이곳에선 추억의 짜장면 그릇도 다양하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어때요? 그때 그 시절의 멋이 느껴지나요? 짜장면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살이 두툼하게 붙은 수더분한 사기 그릇에 담아야 제맛이 나죠. 짜장면 하면 쉽게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배달의 상징, 요 철가방일 텐데요. 광복 이후 짜장면, 짬뽕으로 대변되는 중국 음식은 신속 배달이라는 구호 아래 급속히 대중화되었고 철가방의 역사도 시작됐습니다. 어때요? 무거운 배달통을 들고 뛰어다녔을 배달부의 모습이 머릿속에 절로 그려지는 것 같죠? 그럼 철가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철가방이 처음에 이제 음식을 배달하는 가방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나무로 돼 있으니까 이게 무게가 너무 나가고 거기다가 음식까지 담게 되면 너무 무거운 데다가 음식이 쏟아지거나 흐르게 되면 나무 사이사이에 음식물이 끼면서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은 면이 많아서 다른 재료를 강구를 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가 그게 재료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어서 알루미늄 함석판 재질의 철가방이 다시 나왔고 그게 이제 지금 배달통의 대명사인 철가방이 됐던 거죠. 초기의 배달통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무한 변신을 거듭한 철가방. 한국디자인문화재단은 광복 후 지난 반세기 생활 속 디자인을 선정한 일이 있었는데요. 철가방 디자인이 포니 자동차, 시발 택시와 함께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이는 철가방이 후세에 물려줄 우리 시대의 생활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철가방에 관한 얘기는 이쯤 하고 잠시 이곳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조금 헷갈리는 돌발 퀴즈를 내기로 했습니다. 표준어로 자장면이 맞아요? 짜장면이 맞아요? 자장면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짜장면, 자장면 둘 다 맞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둘 다 발음 표기법 아니에요? 둘 다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짜장미엔이라고 작장면을 발음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와서 이제 짜장면이라고 부르던 것을 언어 순화 차원에서 된소리를 좀 억제하는 차원에서 자장면을 그 표준어로 지정을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워낙 짜장면이라고 많이 부르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둘 다 표준어로 지정을 해서 맞는 것으로 이렇게 국립국어원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짜장 식품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했을까요? 현대에 이르러 가족의 수가 축소되고 바쁜 사회생활로 간편한 음식을 선호하면서 탄생된 짜장 식품. 1970년대에 출시된 최초의 짜장라면을 시작으로 국내에 출시되었던 다양한 짜장라면이 연대별로 전시되어 있는데요. 1958년 일본 음식가 안도 모모우쿠에 의해 개발된 인스턴트 라면에 춘장이 접목돼 새로운 음식으로 탄생되는 과정과 국내 짜장라면의 변천사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전시실에선 1960년대 공화춘의 주방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는데요. 우리나라 숯하면의 역사는 중국 산동성 출신 화교들이 짜장면을 만들어 먹었던 19세기 말부터였습니다. 이렇게 숯하 주방에선 반죽과 손만으로 면을 만들고 칼판 주방에선 칼과 도마로 갖은 고기와 야채를 토막내어 불주방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박물관에선 실제 수집품으로 과거의 짜장면 조리 광경을 생생히 만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실제 모습을 방불케 할 만큼 세밀하게 표현했죠. 게다가 화덕으로 짜장을 끓이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밑이 둥글고 아주 두꺼워서 불이 골고루 닿을 수 있는 중국식 프라이팬. 팬을 흔들면서 재료를 높이 띄웠다가 받았다가 하는데 이게 바로 식혔다가 익혔다가 하면서 겉과 속을 골고루 익히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1960년대 공화춘에서 만들었던 짜장면. 그 맛의 비결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옛날 짜장면은 어떻게 만들어질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고 다진 생강과 다진 마늘을 볶다가 돼지고기를 넣고 볶는데요. 다음으로 야채 볶기. 무엇보다 양파, 양배추와 같은 야채를 듬뿍 넣어 전체적으로 단맛이 나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 중국식 짜장면과 다른 점은 역시나 요 춘장에 있었는데요.
짠맛이 강한 중국의 전통 작장면과 달리 한국의 짜장면은 춘장을 볶다 물을 넣어 짠맛을 연하게 풀어주는 데 있습니다. 짜장면 박물관을 눈여겨보는 이들 중에서 마카오 관광객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짜장면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 이들에게도 색다른 체험으로 다가오기 마련이죠. 그럼 마카오 관광객들이 느끼는 우리의 짜장면 문화는 어떨까요? 即係中國咧，同埋我哋嘅韓國咧，即係民間嘅交往咧，都好深刻咯，即係好交往好密切咯。咁即係文化互相影響啦，兩個非常之好啦。 중국에서 유래됐지만 중국인보다는 한국인이 주로 먹는다는 점에서 이제는 한국 음식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은 짜장면. 그 짜장면을 테마로 음식 문화를 자세히 엿볼 수 있는 짜장면 박물관. 이곳에서 그동안 몰랐던 짜장면의 생생한 역사에 대해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